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저 게임 엔진의 핵심 구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게임 컨피그 설정부터 신 관리, 생명주기 함수까지 게임 개발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게임 컨피그 설정 방법을 알아보고 신의 개념과 생명주기 함수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 게임 생명주기 전체를 살펴보고 여러 신을 관리하는 방법과 신 간 전환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게임 컨피그 설정입니다. 게임 컨피그는 페이저 게임의 모든 기본 설정을 담고 있는 객체로 마치 건물의 설계도면과 같습니다. 화면 크기, 물리 엔진 종류, 사용할 신 목록 등 게임의 뼈대가 되는 정보를 여기서 정의합니다. 타입은 렌더러를 선택하는 속성이고 위드스와 하이는 게임 화면 크기를 지정합니다. 피직스 객체에는 물리 엔진 설정이 들어가며 신 배열에는 게임에서 사용할 신들을 나열합니다. 게임 컨피그의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피그 객체를 만들고 타입을 페이저, AUTO로 설정하면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WebGL 또는 캔버스 중 최적의 렌더링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위드스와 하이는 800, 600으로 일반적인 게임 화면 크기입니다. 패런트는 게임이 들어갈 HTML 요소의 id입니다. 피직스 객체에서는 아어케인 물리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중력을 Y축으로 300으로 설정합니다. 디버그는 펄스로 두어 디버그 모드를 끕니다. 마지막으로 신 배열의 메인 신과 게임 신을 등록하고 이 설정으로 new 페이저 게임을 호출하여 게임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의 개념입니다. 신은 게임의 독립적인 장면 또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극의 1막, 2막처럼 타이틀 화면, 게임 플레이, 게임 오버 등 여러 장면으로 게임을 구성합니다. 각 신은 자신만의 리소스와 로직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독립적인 게임 화면 단위이고 고유한 키로 식별되며 자체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함수를 가집니다. 신 간 전환도 가능합니다. 신 클래스 정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 신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페이저 위신을 상속받습니다. 생성자에서 슈퍼를 호출하면서 키를 메인 메뉴로 설정합니다. 이 키가 나중에 신을 식별하는 고유한 이름이 됩니다. 프릴로드 함수에서는 디스, 로드 이미지를 사용해 로고,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크리에이트 함수에서는 로드한 이미지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작하려면 클릭하세요라는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판트 사이즈는 24픽셀, 필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세토러진으로 중앙 정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이 세 함수는 페이저 신의 핵심 생명주기 함수입니다. 프릴로드에서 리소스를 미리 불러오고 크리에이트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며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마다 게임 로직을 실행합니다. 프릴로드는 리소스를 로드하는 단계로 한 번만 실행됩니다. 크리에이트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단계로 역시 한 번만 실행됩니다. 업데이트는 게임 로직을 처리하는 단계로 초당 60회 반복 실행됩니다. 실행 순서를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주기 함수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신 클래스를 만들고 프릴로드에서 플레이어와 에너미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디스, 로드 이미지로 각각 에셋츠 폴더의 파일을 불러옵니다. 크리에이트에서는 디스, 피직스 애드 스프라이트를 사용해 물리 엔진이 적용된 스프라이트를 생성합니다. 플레이어는 100, 300 위치에, 에너미는 600, 300 위치에 배치합니다. 디스 스코어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업데이트에서는 키보드 입력을 확인합니다. 디스 커서즈 레프트 이즈 다운이면 플레이어의 X 속도를 마이너스 160으로 설정하여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게임 생명주기 이해입니다. 게임 생명주기란 페이저 게임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단계들을 말합니다. 신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이니트,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순서로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코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니트는 신 초기 설정을 담당하고 프릴로드는 리소스를 로드합니다. 크리에이트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 반복됩니다. 전체 생명주기 코드를 보겠습니다. 게임신 클래스의 4가지 생명주기 함수를 모두 구현합니다. init 함수는 데이터 인자를 받아서 신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dis, 레벨을 전달받은 데이터, 레벨로 설정하거나 기본값 1로 설정합니다. 콘솔 블록으로 init 단계임을 표시합니다. 프릴로드에서는 리소스 로드 중이라고 로그를 찍고 배경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는 오브젝트 생성이라고 로그를 찍고 배경 이미지를 화면 중앙에 배치합니다. 업데이트는 타임과 델터 인자를 받아서 매 프레임 실행됩니다. 디스, 피직스, 월드, 레프로 플레이어가 화면 밖으로 나가면 반대편에서 나타나도록 합니다. 5번째 주제는 여러 신 관리하기입니다. 게임이 커질수록 여러 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피그의 신 배열에 모든 신을 등록하고 각 신은 고유한 키로 식별합니다. 신을 파일별로 분리하면 코드 관리가 편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트 신은 초기 로딩을 담당하고 프릴로더 신은 전체 리소스를 로드하며 메인 메뉴 신은 메인 메뉴를 표시하고 게임 신은 실제 게임 플레이를 담당합니다. 신 등록 및 관리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트신 클래스는 키를 부트로 설정하고 프릴로드에서 로딩 이미지를 로드한 후 크리에이트에서 디스신, 스타트로 프릴로더 신을 시작합니다. 프릴로더 신은 키를 프릴로더로 설정하고 프릴로드에서 모든 리소스를 로드한 후 크리에이트에서 메인 메뉴 신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JS에서 컨피그 객체의 신 배열의 부트신, 프릴로더 신, 메인 메뉴 신, 게임 신 순서로 등록합니다. 배열의 첫 번째 신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6번째 주제는 신 전환 방법입니다. 신 간 전환은 신 매니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타트는 현재 신을 종료하고 새 신으로 전환하며 론치는 현재 신을 유지하면서 새 신을 추가합니다. 스톱은 신을 중지합니다. 신 전환 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 전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 신의 스타트로 게임 신으로 전환하면서 레벨 1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신은 종료되고 게임 신이 시작됩니다. 디스 신 론치로 UI 신을 추가하면 현재 신을 유지한 채 UI 신이 병렬로 실행됩니다. 디스 신의 톱으로 포즈 신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데이터는 init 함수에서 수신합니다. init의 데이터 인자에서 레벨을 꺼내서 디스, 커런트 레벨에 저장하고 콘솔 블록으로 레벨을 출력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 게임 컨피그에서 타입을 페이저, AUTO로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WebGL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2번,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WebGL 또는 캔버스 중 최적의 렌더링 방식을 자동 선택하기 위해. 3번, 캔버스만 사용하여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4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WebGL 또는 캔버스 중 최적의 렌더링 방식을 자동 선택하기 위해입니다. 페이저, AUTO는 브라우저의 지원 상황에 따라 WebGL과 캔버스 중 최적의 렌더링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WebGL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더 빠른 WebGL을 사용하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캔버스로 폴백하여 호환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2번째 퀴즈입니다. 게임 컨피그의 신 배열을 비워둔 상태로 게임을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한 번, 기본 신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빈 화면이 표시된다. 2번,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여 게임이 크래시 된다. 3번, 게임은 실행되지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4번, 페이저가 자동으로 테스트 씬을 로드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게임은 실행되지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이 없으면 게임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렌더링되지 않습니다.
씬은 게임의 실제 콘텐츠를 담는 컨테이너이므로 최소 하나의 씬이 등록되어야 게임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 씬의 생명주기 함수 중 프릴로드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한 번, 게임 오브젝트를 화면에 배치하고 초기 상태를 설정한다. 두 번,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어 게임 로직을 업데이트한다. 세 번, 이미지, 오디오 등 게임에 필요한 에셋을 미리 로드한다. 네 번, 씬이 종료될 때 메모리를 정리하고 리소스를 해제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지, 오디오 등 게임에 필요한 에셋을 미리 로드한다. 프릴로드 함수는 씬이 시작되기 전에 호출되어 게임에 필요한 모든 에셋을 미리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에서 에셋을 사용할 때 로딩 지연 없이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페이저 씬 생명주기 함수의 실행 순서가 올바른 것은? 한 번, 크리에이트, 프릴로드, 업데이트. 두 번, 업데이트,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세 번,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네 번,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프릴로드.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순서입니다. 페이저 씬의 생명주기는 프릴로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프릴로드에서 에셋을 로드하고 크리에이트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 및 초기화하며 그 후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반복 호출되어 게임 로직을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피직스, 아케이드, 디버그를 true로 설정했을 때 개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가 향상되어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 두 번, 충돌 박스와 물리바디의 경계선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디버깅이 용이하다. 세 번, 물리 연산이 비활성화되어 순수한 렌더링 테스트가 가능하다. 네 번, 콘솔의 모든 물리 연산 로그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충돌 박스와 물리바디의 경계선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디버깅이 용이합니다. 디버그를 true로 설정하면 게임 오브젝트의 충돌 박스, 물리바디의 경계선, 속도 벡터 등이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충돌 감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리바디의 크기가 적절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디버깅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 씬을 관리하는 게임에서 디스씬, 스타트와 디스씬, 론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스타트는 현재 씬을 종료하고 새 씬으로 전환하며, 론치는 현재 씬을 유지한 채 새 씬을 병렬로 실행한다. 두 번, 스타트는 씬을 일시정지 상태로 시작하고, 론치는 즉시 활성화 상태로 시작한다. 세 번, 스타트는 에셋을 다시 로드하고, 론치는 캐시된 에셋을 사용한다. 네 번, 스타트는 동기적으로 실행되고, 론치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스타트는 현재 씬을 종료하고 새 씬으로 전환하며, 론치는 현재 씬을 유지한 채 새 씬을 병렬로 실행합니다. 디스씬의 스타트는 현재 씬을 완전히 종료하고 지정된 새 씬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디스씬 론치는 현재 씬을 계속 실행하면서 새 씬을 추가로 시작합니다. 론치는 UI 오버레이, 일시정지 메뉴 등 여러 씬을 동시에 표시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아케인 물리 엔진 대신 메터 물리 엔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간단한 플랫포머 게임에서 점프와 이동만 구현할 때의 두 번, 복잡한 다각형 충돌, 관절, 실제적인 물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 세 번, 2D 게임보다 3D 게임을 개발할 때 네 번, 물리 연산 없이 순수 애니메이션만 필요할 때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복잡한 다각형 충돌, 관절, 실제적인 물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케인 물리 엔진은 가볍고 빠르지만 사각형 기반의 단순한 충돌 감지만 지원합니다. 메터 물리 엔진은 복잡한 다각형 충돌, 관절, 마찰력,
탄성 등 실제적인 물리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므로 퍼즐 게임이나 정교한 물리 효과가 필요한 게임에 적합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디스플레이어 X에 5를 더하고 체컬리전을 호출합니다. 한 번, 업데이트 함수 내에서 충돌 검사를 호출하면 안 된다. 2번,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져 일관성 없는 게임 플레이가 발생한다. 3번, 디스플레이어가 언디파인드일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가 없다. 4번, X 좌표만 변경하고 Y 좌표를 변경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져 일관성 없는 게임 플레이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므로 고정각으로 이동시키면 60프레임 퍼 세컨드에서는 초당 300픽셀, 30프레임 퍼 세컨드에서는 초당 150픽셀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델터 타임을 사용하거나 페이저의 물리 엔진 벌라서티를 사용해야 프레임 레이트와 관계없이 일관된 이동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게임 컨피그에서 패런트를 게임 컨테이너로 설정했는데 해당 아이디를 가진 HTML 요소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한 번, 자바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하여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다. 2번, 페이저가 자동으로 해당 아이디의 div를 생성하여 바디에 추가한다. 3번, 게임 캔버스가 다큐먼트, 바디에 직접 추가되어 실행된다. 4번, 게임은 메모리에서만 실행되고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게임 캔버스가 다큐먼트, 바디에 직접 추가되어 실행됩니다. 페이저는 지정된 패런트 요소를 찾지 못하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신 게임 캔버스를 다큐먼트, 바디에 직접 추가합니다. 이는 개발 편의성을 위한 폴백 동작이지만 의도한 레이아웃이 깨질 수 있으므로 HTML에 해당 아이디의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여러 씬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디스 씬, 스타트로 씬 전환 시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한다. 2번, 페이저의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전역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한다. 3번, 각 씬의 업데이트 함수에서 다른 씬의 변수를 직접 수정한다. 4번,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씬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각 씬의 업데이트 함수에서 다른 씬의 변수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씬의 변수를 직접 수정하는 방식은 강한 결합을 만들어 코드 유지 보수를 어렵게 하고 씬의 생명주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씬 전환 시 데이터 전달, 레지스트리를 통한 전역 상태 관리 또는 이벤트 시스템을 통한 느슨한 결합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저 게임 구조의 기초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게임 컨피그 설정, 씬의 개념, 생명주기 함수, 그리고 씬 관리 방법까지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페이저 게임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